오늘 전해드리는 코너 귀로 듣는 창업정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소개해 주시나요? 오늘은 인테리어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테리어 업계의 성공 전략과 구체적인 창업 비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가게에서 직접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방식의 창업을 좀 소개를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소개해 주실 인테리어 분야는 느낌이 조금 다르네요. 아무래도 여느 창업과는 준비 과정부터 다를 것 같은데요. 인테리어 창업, 첫 단계는 뭔가요? 자, 다른 창업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때도 제가 말씀드린 시장이 있는가, 비교 우위가 있는가, 폐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항상 말씀드렸는데 첫 단계는 시장 조사입니다.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지역의 수요와 경쟁사를 분석해야죠. 어떤 스타일이 인기 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자재나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인테리어 시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인테리어 시장에는 어떤 분야들이 있나요? 현재 우리나라 인테리어 시장을 크게 나눠 살펴보면 주거 인테리어, 상업 공간 인테리어, 다른 말로 리테일 인테리어라고 하고요. 그리고 친환경 인테리어 등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거 인테리어는 아파트와 같은 거주 공간을 개조하고 상업 인테리어는 카페, 식당, 오피스 등을 디자인합니다. 네, 주거 인테리어가 우리가 흔히 접하는 또 흔히 떠올리는 인테리어 창업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 주거 인테리어 시장의 요즘 트렌드는 어떤가요? 최근에는 미니멀리즘과 친환경 인테리어가 트렌드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하면서도 기능적인 공간을 선호하며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거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미니멀리즘, 친환경 인테리어가 트렌드고요. 상업 인테리어 시장은 어떤가요? 상업 인테리어는 특히 카페나 레스토랑 창업자들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분야입니다. 창업이 많고 폐업이 많다 보니까 이 분야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젊은 층을 겨냥한 독특한 테마와 디자인이 많이 요구되며 공간의 분위기에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 특히 아무래도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나 분위기 보고 요즘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이 인테리어가 미치는 가게 매출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인테리어에 많은 분들이 공을 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창업을 하기 전에 이 인테리어 분야의 또 성공 사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 창업에서 성공적인 사례가 있다고요? 친환경 자재를 활용한 A사라는 곳이 있는데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 회사는 고객의 건강과 환경을 고려해 재활용 자재를 사용하며 정부의 친환경 정책과 맞아떨어져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트렌드를 선도한 점이 성공 요인이었다고 합니다. 네, 친환경 인테리어가 트렌드인 만큼 친환경 자재를 활용한 인테리어사가 성공을 하고 있군요. 그런데 궁금한 게요. 친환경 자재라고 하면은 가격대가 아무래도 많이 비싸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어떤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받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근데 친환경 자재라고 그래가지고 꼭 비싼 자재만 쓰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그 자재들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많이 나거나 발암물질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거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나은 거죠. 봤을 때도. 네. 그렇다면 반대로 인테리어 사업에서 실패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시장 조사가 부족해 수요가 적은 지역에 고급 주거 인테리어 시작한 C사가 있습니다. 몇 년 만에 문을 닫았죠. 시장의 수요를 정확하게 분석 못한 것이 실패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창업을 하려면 시장을 보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업을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공과 실패 사례를 잘 분석하는 것도 창업 과정에서 필요한 과정인데요. 그렇다면 인테리어 창업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저는 항상 경쟁력을 얘기할 때 환경 60%, 경력 30%, 취미 10%의 비율로 창업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은 자신의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의미하고요. 경력은 고객한테 신뢰를 줍니다. 취미는 독창성을 더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자격증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네, 인테리어 창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환경이 갖춰져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경력, 그 다음에는 취미로서 독창성을 더할 수 있으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자격증이 있으면 유리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자격증이 있으면 좋은가요?
뭐 실내 건축 기사, 실내 건축 산업 기사, 실내 건축 기능사, 뭐 타일 방수 기능직 등이 있는데 또 레벨이 있는 거예요. 실내 건축 기사는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자격증으로 4년제 대학 졸업자나 관련 경력이 있는 분들이 주로 취급하고요. 실내 건축 산업 기사는 실내 건축 기사의 하위 자격증으로 2, 3년제 전문 대학 졸업자나 관련 경력이 있는 분들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실내 건축 기능사는 그 밑에 단계예요. 고졸 및 비전공자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주로 도배, 타일, 방수 등 기능직으로 진출할 때 유용합니다. 그 외에는 전산 응용 건축 제도 기능사라고 해서 건축 설계와 관련된 자격증으로 CAD 프로그램을 활용한 도면 작성 능력을 인정합니다. 네. 그 외에도 도배 기능사, 타일 기능사, 방수 기능사 각각 도배, 타일, 방수 작업에 특화된 자격증으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자격증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렇게 도움이 되는 자격증들 어떤 게 있을지 미리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본격적으로 창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죠. 먼저 대강의 창업 비용은 어느 정도로 생각해 보면 될까요? 이것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인테리어 창업 비용은 다양한 항목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초기 비용은 2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예상할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인테리어는 어느 크게 벌릴 필요가 없이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 모든 걸 넣는 거기 때문에 비용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네.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어요. 사업자 등록 및 보험 비용. 사업자 등록하고 필수적인 책임보험까지 하면 약 1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요. 사무실 임대 비용도 있죠. 사무실 임대하려면 위치와 규모에 따라 뭐 월에서 100에서 300까지도 필요하고 인테리어 장비 및 도구도 있어야 됩니다. 디자인 소프트웨어와 다양한 장비, 재료 구매에 또 한 1,000만 원 정도 요소가 되고요. 마케팅 비용도 또 빠질 수가 없죠. 웹사이트, SNS 광고 등 마케팅 비용은 최소 월 50에서 1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네, 초기 창업 비용의 폭이 굉장히 넓은데요. 자금을 마련했다면 이제 본격적인 창업에 들어가야 할 텐데요. 인테리어 창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트렌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는지를 미리 알아야만 경쟁에서 앞설 수 있습니다. 또 흔히 많은 창업자들이 시장의 수요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요가 없는 지역에 사업을 시작하거나 잘못된 타겟팅을 하게 되면 사업이 어려워지니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미리 어느 정도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창업을 하고 나서 이제 운영을 할 때도 중요한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광고나 홍보 어떤 분야에서도 참 중요한데 인테리어 분야에서의 광고, 홍보는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거다 보니까 SNS나 뭐 너튜브 같이 시각적인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특히 전후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유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입소문 마케팅도 중요한데요. 이게 내 SNS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려봐야 사람들이 많이 안 봐요. 다른 사람들이 SNS에 올리도록 포섭을 해야 합니다. 만족한 고객들이 다른 고객을 추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아무래도 요즘 온라인 리뷰 보고 무엇을 사거나 이제 서비스를 결정할 때 온라인 리뷰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광고 또 오프라인 광고로 나눠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먼저 온라인 광고의 경우에는 검색을 통해 특정 키워드로 잠재 고객을 타겟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친환경 인테리어와 같은 타겟을 설정해 놓으면 광고가 노출되면서 지역에 관련된 고객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오프라인 광고의 경우에는 특히 인테리어 박람회 같은 것을 참가하는 것이 좋은 홍보 방법이 됩니다. 고객과 직접 대면의 상담을 제공하고 신뢰를 쌓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네, 고객과 상담을 하고 신뢰를 쌓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고객을 관리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요. 고객 관리, 여기에 대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이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한 고객이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껏 관리를 해야만 합니다. 고객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과 사후 관리입니다. 인테리어 작업이 끝난 후에도 고객의 의견을 듣고 불만이 있는 경우 즉각 대응해야 합니다. 고객 리뷰는 향후 잠재 고객을 유치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죠. 또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고객의 요구를 잘 이해하고 그에 맞춘 디자인을 제안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일 수 있죠. 네, 특히 인테리어 분야는 한번 고객이 이용을 할 때 고가의 비용이 드는 만큼
고객 관리가 좀 중요한 부분이군요. 네, 말씀해주신 내용 바탕으로 사업을 잘 운영한다면 또 규모가 커지겠죠. 그때 규모가 커졌다면 확장을 잘 해서 성장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업 확장과 관련한 팁 뭐가 있을까요? 자, 초기 사업을 성공하면 프랜차이즈 하거나 다른 분야로 확장하는 것도 좋은 예입니다. 예를 들어 주거 인테리어에서 시작해서 상업 인테리어로 확장하는 식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주거 인테리어보다는 확실히 그 상업 인테리어가 그 파이가 훨씬 더 크거든요. 네, 그렇군요. 오늘은 말씀해주신 창업 아이템 중 인테리어 분야와 관련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야기 나눈 이 인테리어 분야 창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자, 인테리어 창업은 상업 공간과 친환경 인테리어는 꾸준히 성장할 전망을 가진 사업입니다. 인테리어는 단순한 미적 요소를 넘어서 브랜드의 정체성과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테리어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선 시장 조사를 통해 창업 지역의 수요와 경쟁 환경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후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자격증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또한 창업 비용 측면의 자금 계획이 매우 중요한데 주거 인테리어, 상업 공간 인테리어 예상 비용은 약 2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에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지며 이때 정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초기 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됩니다. 광고나 홍보 측면에서는 SNS와 온라인 마케팅이 핵심입니다. 특히 전후사진이나 동영상을 활용한 홍보는 소비자에게 시각적인 신뢰를 주며 입소문 마케팅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요구와 피드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의 열쇠입니다. 끝으로 인테리어 업계에 성공하기 위해선 지속적으로 시장 변화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유연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테리어는 사실 종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경험과 능력이 다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게 좋고요. 인테리어 창업을 하기 전에 목공이라든가 목수라든가 아까 도배라든가 뭐 이런 일들을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창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오늘 귀로 듣는 창업 정보에서는 인테리어 창업에 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